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한번 복습을 하죠. 어저께 양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 대해수로 비유를 한다라고 했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호수, 강호수 같은 큰 규모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통 잔잔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도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마치 큰 파도가 치고 너울이 몰아닥치고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임수가 왕했을 때 몰아닥치는 어떤 그 쓰나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력한 힘을 잘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임수로 인해서 큰 물난리를 나거나 쓰나미 같은 것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임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는 충분지성이다라고요.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자라고 하는 것은 부딪힐 충자 있죠. 충격한다, 차가 충돌했다 할 때 이 충자를 쓰는 것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막 부딪히면서 막 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0대 아이가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을 태우고 무한 질주를 하죠. 겁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 부딪히고 또 달리고, 옆에 있는 차 또 부딪히고, 전봇대 갖다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 막 행인을 막 부딪혀서 뭐 다치게 달라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부딪히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충분한다 그래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왕했을 때는 휘몰아치면서 마치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계곡물이 금방 불어가지고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흙돌 같은 거를 다 쓸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을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막아 주어야지만 충분한 그러한 성질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저께 공부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같이 큰 물은 아니고 대수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갖다 우로수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거예요. 이슬비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이라든가 아니면 우물물 같은 거 있죠. 내지는 집안의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에 해당이 되죠. 이 정수기에서 물이 나올 때 미친 듯이 막 엄청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사람이 컵으로 받기 좋을 정도로 물이 수도꼭지에서 너무 세게 나오면 뭐예요? 그릇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개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처럼 이렇게 충분한 성질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왕했다라고 하면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왕하더라도 이렇게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으로서 제방하거나 이렇게 개수를 관살로서 막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 그랬어요. 청징함, 청이라고 하는 것은 맑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징이라고 하는 뜻, 이 맑을 청자죠. 그 다음에 징자도 맑을 징자입니다. 맑고 맑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동어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음을 좋아해요. 깨끗함, 사람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신종을 꼭 붙여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대체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이야 우리가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다 수세식이 있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퍼세식을 썼습니다. 퍼세식, 퍼세식 다 알죠? 옛날 할아버지가 그 등에다가 똥장구를 메고 사람이 일일이 퍼다가 날랐다라고 해서 퍼세식이고, 지금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수세식이다라고 표현하죠. 옛날같이 이렇게 퍼세식 쓰거나 물, 공동 우물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오염된 물 같은 걸 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하고 청해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비록 개수, 음수인 개수뿐만이 아니라 양수인 임수도 맑고 깨끗해야죠. 지금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 폐오염수 있죠. 방사능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가 자꾸 버리려고 해요. 그 원전 오염수에 그 오염된 물을 갖다가 바다에 버리면 당장 자기네 땅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바다에 버리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바닷물이 다 오염이 되겠고요. 특히나 한국, 일본 이 근처에 있는 해산물 다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해산물 먹을 때는 이제 어느 나라 해산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금방 어떻게 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반감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려야지만 조금씩 정화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전 세계 바닷물을 다 오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대해수인 임수가 됐건 우루수인 개수가 됐건 이 맑고 깨끗함은 항상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물 자체가 작아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탁해지고 금방 오염되고 조금만 뜨겁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조되는 건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토, 기토로 보게 되면, 임수가 무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땅에 묻혀버리는 매몰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로 보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특히 뭐 다른 토라도 많아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금 같은 것, 금생수죠. 금 있으면 금생수 해서 개수를 계속 생조해 주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 기토, 진술충, 무토가 잡난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를 각각 집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수돗물을 먹기에는 우리가 좀 찜찜하죠. 그 안에 이상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를 정제할 때 여러 가지 염소 성분이라든가 좀 안 좋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수도 배관, 물만 깨끗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관도 같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찜찜한데, 정수기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물을 이렇게 걸르잖아요. 그러면 걸른 물은 깨끗해지겠죠. 그 물을 걸르는 그런 장치가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라고 해서 그 필터 같은 것이 다 간목에 해당이 돼서 그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여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서 생수해주고 목으로서 토기를 제거시켜준다라고 하면 항상 맑고 깨끗한 그런 개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를 말합니다. 천간, 지지, 사주, 팔자 8글자가 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일간, 일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간, 일주가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사주를 볼 때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계절의 개념이면서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 이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간과하고서는 절대 사주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포태법은 12운성이라고도 해요. 12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12운성 포태법은 뭐예요? 오행의 뭘 본다 그랬죠? 오행의 왕쇠를 보는 거예요. 왕쇠를 보는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월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사람으로 치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 40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묘월 같은 경우 인월이 지나서 경칩이 지나게 되면 묘월에 접어들게 되는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이때는 목이 극성하게 왕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의 목은 적당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제왕지의 묘월의 목은 너무 왕한 것이 지극히 강하게 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화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 임수가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임관지, 인월의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임수도 인월에 태어난 거 봤지만 개수 또한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병지에 접어드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에 왕했고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임관이 되었고요. 수는 해월의 임관지. 그 다음에 자월은 이때가 제왕지에 돼서 수가 가장 왕성할 때 해당이 됐고, 축월은 뭐예요?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이때 쇠지에 해당이 되면서 다시 수가 인월에 오게 되면 좀 더 약해져서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하다. 그래서 일간수는 약하고 목은 왕하니까 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오행 상생상 수생목, 하지만 일간 수가 약하고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약한 수를 설기하는 거예요. 설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생하는 것이고요. 내가 약할 때 식신상관이 많으면 나의 기운을 식신상관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상이 개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다. 뭐냐면 자꾸 나는 열심히 해서 내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자꾸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든가 내가 노력한 것을 뺏기는 자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내 형제자매가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프로젝트를 딱 달성을 시켰어. 근데 그 성과가 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놀고 코딱지하고 TV 보고 있던 그 머시마가 그걸 다 가져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했을 때는 고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해서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요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약한 개수를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왕한 식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물론 이제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글자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겠죠. 뭐 경신, 뭐 신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자체가 뿌리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 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 가지고
수를 생해주고 목도 절제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왕한 상관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개념뿐만 아니라 한열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긴 하죠. 계절로는 이때가 봄에 해당이 되지만 아직은 초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월의 개수가 이렇게 금을 쓰게 되고 또 수가 한두 점 더 있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마치 겨울과 같이 춥습니다. 지금 뭐예요? 꽃샘 추위라고 하는 거 있죠? 꽃샘 추위. 아직은 겨울과 같이 영하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은 춥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인월 자체가 목이 있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도 뿌리가 없지 않고 뿌리가 있겠고요. 금도 수를 생해줄 때 이렇게 유금이 있다라고 하면 요 신금도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로 조우하게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데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주라고 하는 것도 글자가 다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은 수를 생하지 않고요. 병화는 조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신금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요거는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병화 신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원격, 즉 떨어져 있어야지만 병화는 조우라고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고 신금은 개수를 생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간으로 임수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천간으로 개수 같은 건데 개수는 좀 약하고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이렇게 해수 같은 것 이렇게 있어야 되죠. 해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임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은 수를 생해주지만 수는 같은 수를 생해주진 않습니다. 단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옆에 물이 있게 되면 물의 양이 좀 풍부해지기 때문에 물이 금방 마르는 것은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금이 있었을 때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왕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금이 없고 수가 있을 때는 이 수는 약한 개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을 다시 생해주는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가 또 고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주는 것이 같은 비견겁제인 수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수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오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그 다음에 오늘 비교사주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보고 얘도 지우고요. 얘도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요. 이걸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가 양목인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상관이 해당이 되고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뭐예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생하는데 상관은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수목 진상관격이다라고 또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목 진상관격이 되고요. 진상관격들은 뭐예요? 진자가 붙게 되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수목 진상관격이든 어떻게 됐던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봤을 때는 이거는 상관
상관패인 격으로 사주가 중화가 되는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주, 금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화로서 뭐예요? 따뜻하게 조우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라고 봤는데, 오늘 같은 명식 일주를 보게 되면 개미 일주가 되죠. 미토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월의 일간 자체가 약해요. 금방이라도 수가 왕한 목에 의해서 설기돼 가지고 물이 금방 바닥이 날 지경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일지에 미토가 있는 것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겠죠. 미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토는 건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토는 쉬운 말로 마른 모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모래에다가 물을 갖다 끼얹으면 그 마른 모래가 바로 물을 갖다 금방 흡수해 버리면 개수가 존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나 개수가 미토 보면은 마른 모래 위에 있는 뭐예요? 물과 같은 것이고, 쉬운 말로 뜨거운 적도지방 모래 그 사막 같은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물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증발돼서 날아갈 그런 현상이죠. 사주가 개수일간이 이렇게 형성되면 현기증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기증, 앉았다리라면 현기증, 그래서 주춤주춤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라든가 신장 같은 경우 많이 조심해야 돼. 신장 콩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 수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 약한 개수를 금으로서 도와주거나 수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는 다행스럽게 경자라고 하는 올해가 경자 연이죠. 그래서 개수가 연지에 있는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문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것, 토이라서 토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토생금 하니까 저 미토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생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토생금 불능이다라고요. 마른 땅은 금을 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조자가 뭐예요? 마를 조자,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하죠. 건조. 우리가 무미 건조, 건자는 마를 건자, 조자도 마를 조자에서 눈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공 눈물이라도 빨리 넣어가지고 눈을 촉촉하게 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거나 눈이 너무 뻑뻑하게 되면 매우 불편하죠.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바로 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각도 많이 민감한데, 특히나 이렇게 많이 건조해지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고,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여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월간의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할 것 같은데, 이 무토 자체도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게 되겠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바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게가 합하죠. 무게 합이 되는데, 이거는 무게가 합해서 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서로 탐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탐합. 그래서 이거는 서로 선녀가 아주 그냥 연애하느라고 주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사주는 뭐에 가장 큰 문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토를 빨리 어떻게든 처치를 해주는 것이 이 사주의 핵심이 되겠고요.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토 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글자이다라고 해서 뭐 좋은 관직을 얻거나 좋은 남편을 얻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뿔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사주에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목진상관이 된다고 했고요. 수목. 자, 계속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진상 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에는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약할 때는 물론 수라도 있는 것이 더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개수가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의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거 임수가 너무 왕해가지고 범람했다
정도까지는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너무 왕한 것이 때에 해당이 되고, 미토까지 있는 중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임수가 이렇게 범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임자시가 돼가지고 개수가 같은 수에 의해서 비경겁제에 의해서 생존 아니더라도 도움을 얻긴 없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탐합하는 것은 역시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축시가 되면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 무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축토를 보게 되면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 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되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물론 이제 개수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인월의 개수는 굉장히 약한 중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관살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금으로서 많은 관살을 갖다가 그 살인상생, 토생금 금생수 해서 살인상생하고요. 살인상생하고, 그 다음에 이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절대 필요한 용신으로 될 수가 있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왕해진다라고 해서 무토가 경금이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예요? 경금도 많은 토에서 매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것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갑목이 무토를 파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무토가 파하려고 하면 서로가 탐합하기는, 서로 무게가 합하기는 조금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단 뭐예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목이 너무너무 왕해지겠죠.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식상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약한 개수가 더더군다나 고갈, 물이 많이 약해지는 중에 다시 토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개수가 목이 왕해지면 설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설기. 그 다음에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극하는 것이 나를 하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나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목을 제해주고 토도 설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갑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경금이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경금이 역시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을묘시도 갑인시하고 큰 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신이 뭐예요? 진해 개수가 통근한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무토가 미에도 통근하게 되겠고요. 진해도 당연히 무토 통근합니다. 병화가 있어서 목생화한 병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개수가 금방이라도 말라버릴 지경에 해당이 된다. 경금으로서 역시나 개수를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사무옥입니다. 화토가 왕해지는 것 별로 좋은 현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신시라든가 신미시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금이 수를 생하게 돼서 개수가 마르지 않는 수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이거는 물의 근원이죠. 물의 근원. 물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도 뭐 이런 한자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 근원을 개수가 얻은 것과 같다. 문제는 역시나 토하고 개수가 탐합받는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신유시, 계시 둘 다 나쁜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좀 문제는 뭐예요? 무토가 있는 것, 이건 좀 개수 입장에선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정관 때문에 개수가 계속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예시 사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계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오늘 옆에 있는 이 사주는 아까 봤던 오늘의 명식, 공부했던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 일간이 개수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공통점은 태어난 원령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수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짜여진 사주하고 이렇게 짜여진 사주하고 물론 당연히 똑같지는 않다. 그리고 사주 보는 방식은 항상 일간을 먼저 보고 원령을 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라고 하는 것, 개수가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로수.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이슬 같은, 제가 좋아하는 참이슬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옹달샘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한 것에 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슬, 참이슬을 딱 했는데 요즘도 병세척을 잘못하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회사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에 안에, 천에 안에 약간 실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병을 땄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먹습니까? 이거 뻘쩍지근하죠.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낙지 그 전골인가 그걸 먹으러 갔는데 머리카락 긴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음식도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물도 사람이 먹는 건데 그 안에 이물질, 머리카락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빼고, 물론 그냥 털털한 사람은 빼고 먹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아무 말 안 했는데 같이 먹었던 친구가 주인장을 불러가지고 주인장 잘 보시라, 이렇게 긴 머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주인장이 그냥 드십시오 하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즘은 SNS에 어디 갔더니 머리카락 나왔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 그러면 바로 문 닫아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장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다시 바꿔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머리카락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한 숟가락 국물 먹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보여서 이제 바로 교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다 먹고 나서 했으면은 그거 바꿔달라고 하기가 좀 많이 미안해서 그냥 재수 없었다고 넘어가는데 초창기라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것, 그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개수 일간을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핵심 뭐야?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가 많아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토가 많은 경우에는 항상 목으로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특징은 중요한 것, 꼭 요 한 단어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청징함을 겁나게 억수로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간목, 개수가 인월에 태어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들었던 분은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초봄이라고 하는 초춘에 해당이 돼요. 초춘. 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꽃샘추위가 한창이듯이 인월은 아직 뭐예요? 겨울에서 넘어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은 항상 뭐예요? 화로서 조후함이 필요하다. 조후한다는 건 뭐예요?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월 달에도 눈비가 오게 되면 땅이 얼고 물도 어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고, 저 철원지방이라든가 산간지방 가면 아직도 매우 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목왕절이에요.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목왕절이고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로 수생목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로 수는 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수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개수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왕하고 수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상관격이긴 하지만 설기패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했고, 좀 더 유식하게 수목진상관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목진상관격. 수목진상관격 진짜가 붙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라고 놓고 보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과다를 면할 수 있겠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태가함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수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금에는 경신, 천간으로 경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지로 천간으로 신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금이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이걸 뭐예요?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뭐예요? 개수, 내지는 지지로 자수, 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생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거는 생조가 아니라 방신해준다 그래. 방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간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 내지는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약한 개수도 도와주지만 왕한 목도 절제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죠? 비견겁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시는 거지만 다시 수생목해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진상관격들,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금수진상관,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주로 쓰는 것이 좋은데, 두 가지 금수진상관과 목화진상관은 이때는 금이 인성보다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수진상관은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보다는 이때는 비견겁제가 있는데, 요거는 금과 수의 특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금수진상관 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는데, 일반론적으로 진상관격들은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은 일간도 생겨지지만 왕한 식신상관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견겁제는 일간은 도와주지만 목을 다시 생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일단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먼저 했던 거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명식은 똑같이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요거는 잠시 지우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되면 상관격,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이거는 뭐예요? 인월의 묘를 보고요, 다시 진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묘진 동방 목국을 형상하게 되죠. 이걸 갖다가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그러니까 뭐예요? 인월이 목이 왕한 중에 다시 묘목을 보게 되고 진을 보게 되면 한쪽 방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을 갖다가 다 섭렵하게 되니까 목이 왕해져요, 목이 약해져요,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설기가 과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설기 과다 있으면 안 되고, 설기가 이렇게 억수로 겁나게 과다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그냥 설기 과다하면 똑같이 과다한갑다 한데, 이거는 이렇게 억수로 겁나게 이렇게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수가 금방 왕목에 의해서 설기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물이 없어지는 거고 똑같죠. 나무를 집안에다 화병에다 화초를 갖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물 주게 되면 꽃이 막 필 때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금방 없어지죠. 그러면 물을 계속 보충 해주지 않으면 목도 죽고 물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인월이 되는데 인묘진 동방을 형성하고, 더더군다나 간목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엄청나게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종악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종악격은 뭐예요? 일간을 버리고 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식신상관을 아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식상으로 종하는 거를 뭐예요? 식상으로 종격을 종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명종아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시에 따라서 종을 할 수 있는지 종을 할 수 없는지는 이제 생시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여기까지만 놓고 종합격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일간이 매우 약하고 식상은 매우 왕한 중에 그 식상이 뭐예요? 재성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설기태가 하더라도 일단 상관 생재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일간이 약해서 그냥 설기태가 한 그런 명식이 되겠고, 한 가지 포인트. 자, 진토를 한번 봐보세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토는 뭐예요? 이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직장도 해당이 되지만 남편도 해당이 되죠. 남편. 그래서 연지에 이렇게 진토가 있는 경우 개수 일간, 이게 만약에 또 여자라고 하면 여명, 곤명이라고 하면 연지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임묘진 동방을 형성해서 관성이 매우 약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이 왕해가지고 관성을 갖다가 많이 억압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관성이 거의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거의 됐다고 해요. 형해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너무 왕하게 되면 뭐예요? 관성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 생시는 반드시 뭐예요?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생시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개수가 종하지 않고 그냥 내교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인시가 된다, 이거는 저는 종격으로 봐야 돼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명, 뭐라 그랬죠? 기명 종합격으로 해서 이거는 종합격,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정도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종격지구는 물론 진토가 있지만 임묘진 동방 목을 형성해가지고 진토가 거의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기명종합격, 이거는 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순수한 종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을묘시가 되더라도 이거는 나쁘지 않은 기명종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사시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종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고요. 무호기미시가 되면 이건 종합격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생시, 경신시, 신유시는 굉장히 봤을 때는 금생수해서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자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자시 내지는 뭐 개해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종격이 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인 을묘시 같이 생시에서라도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일간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종해버리지만, 이렇게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임수의 의지를 하게 돼. 만약에 이게 같은 수가 온다 하더라도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묘한목하게 되고 음수인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화해서 그냥 기명종합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해시가 돼도 종합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임자시가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종합격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생주할 수 있는 그런 임수를 받기 때문에 종격은 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했죠. 이거 지우고요. 자, 수목진상관격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보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수로서 약한 일간을 개수를 도와주는 거지만, 결국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도와주지만 목을 다시 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예요? 토는 억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수 자체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일단 정관인 토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친상 뭐예요?
이런 사주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자영업 같은 거 해야 돼요. 프리랜서라든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같은 거 잘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 일 내지는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사사지직이라든가 뭐 변리사 뭐 이런 특수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관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이 사주는 토가 자꾸 파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성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남편이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식상,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 여자 입장에서 식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그렇죠. 식상 하나씩 더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관성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주, 특히 여자가 식상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 왕한 식상은 관성을 자꾸 억압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 되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오고 뭐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이 여자 마음에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가 내치려고 하는, 자꾸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각방을 쓴다거나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좀 좋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자꾸 남편이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사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은데 다시 금수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간 자체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수가 왕해지는 것은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관성은 어차피 다시 또 약해지기 때문에 좀 남편하고의 관계가 돈독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좀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죠. 인묘진 인월에 동방목을 형성하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식상의 왕한 중에 그래도 임자신을 얻어서 개수가 종격을 이루지 않고 내격으로서 수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행운상 맞긴 한데, 울로상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긴 한데, 결국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나는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성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 사주의 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소견은 뭐예요? 자기 사업, 자기 어떤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 남편은 조금 내가 마음에 들면 남편이 좀 몸이 좀 건강치 못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남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내가 자꾸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이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는 무토가 투출한 것이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관성이 한 사주는 너무 약해져서 문제인 거고, 한 사주는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자꾸 탐합하고 자꾸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주는 관성이 약한 것이 문제고, 이 사주는 관성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반대의 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